오드리의 블링블링, 건강하고 예쁜 피부를 연구하는 화장품 전문가 오드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이소 화장품 제가 사용해보고 사용 후기와 그리고 성분과 제형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소 화장품 9가지를 구매를 해가지고요, 일주일간 사용해본 후기입니다. 이렇게 클렌징 폼을 3가지 구매를 했고요, 클렌징 오일, 그러니까 앰플형 스킨 하나, 그리고 크림을 3개, 선크림까지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첫 번째, 딥클린 클렌징 폼. 아주 전통적인 클렌징 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너무 싸죠. 3,000원이에요. 바세린, 좀 유명 브랜드 아닌가? 보시면 다이소에서는 3,000원 판매하고 있고요, 쿠팡에서는 3,000원에서부터 만원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몰에는 7,500원, 애경 본사 직영몰에는 3,300원인데 이게 용량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쿠팡에는 리뉴얼이 됐는지 옛날에는 150ml 하다가 다이소에 오면서 180ml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특징은 얘는 pH가 7에서 8 정도 돼요. 좀 pH가 높아요. 그러니까 약 산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진짜 뽀득뽀득하거든요.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데 너무 기름기가 많아서 조금 한번 쏙 빼고 싶다 할 때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의 비누 성분은요, 지방산과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 우리 가성가리라는 애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뽀득뽀득하게 하는 성분입니다. 바세린이 들어있다는데 여러분, 바세린 어떤 건지 아시죠? 석유계 광물성 그 마지막 그 오일인데요. 그러니까 보습 작용이 아주 좋거든요. 근데 여기 클렌징 폼에 바세린 뭐 들어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이거 뽀득뽀득하게 씻어내주는 건데 별 의미 없습니다. 100ppm 0.01 들어갔는데 아무튼 너무 뽀득뽀득하니까 조금 마일드하게 해주려고 그런 컨셉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회사는 애경산업입니다. 애경산업은 헤어의 케라시스 많이 알고 계실 정도로 아주 유명한 회사잖아요. 제주항공 그 회사도 애경산업하고 같은 회사거든요. 제주항공 사고 때문에 좀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이 회사를 좀 판다고 얘기를 하던데, 아무튼 좀 오래된 회사이기도 하고 실력을 인정받은 회사라서 이 제품 사용하는 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용 후기를 좀 보시면요, 아주 크리미한 제형이에요. 제형 한번 보시면 요런 느낌? 크림 제형이고요. 아주 뽀득뽀득합니다. 지성 피부 괜찮습니다. 여드름 피부 간헐적으로 괜찮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약간 좀 기름기를 지우고 싶을 때. 그리고 건성 피부가 사용하면 너무 당겨요. 저는 이거 못 쓰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노화 피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당겨가지고 안 되고, 몸이 지성이거나 몸에도 기름기 많이 도는 이 청소년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몸에도 사용할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했는데 몸이 너무 가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몸이나 얼굴에 기름기가 아주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약산성 pH 클렌징 폼. 얘가 2,000원이에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가성비 갑이 이 제품입니다. 2,000원. 어떻게 2,000원이 나올 수 있어요? 이 패키지하고 라벨만 붙여도 2,000원 될 것 같은데 인건비가 얼만데, 그죠? 어떻게 이걸 유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이소몰에서는 2,000원이고요 기타몰에서는 4,900원, 롯데온 이런 데서는 3,490원. pH가 낮습니다. 첫 번째 딥클린 클렌징 폼과 비교를 하자면 얘는 전통적인 클렌징 폼이고, 요즘에 계면활성제 중에서 좀 저자극 계면활성제가 있거든요. 그 성분들이에요. 물, 그리고 소디움 코콜 이세치오네이트, 데실 글루코사이드, 요게 들어가가지고 아주 마일드해요. 그리고 아주 부드러워요. 제가 메이크업을 하고 이게 클렌징 오일을 지우고 이걸 사용했는데 뭔가 씻기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마일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메이크업을 하신 분들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뭐 세안을 할 때 추천드리는 거예요. 소디움 코콜 이세치오네이트 이 원료를 가지고 저희 파우더 클렌저 만든 거 있거든요. 그거랑 이게 좀 비교해보면 얘가 비누 성분의 함량이 조금 작게 들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크리미한 제형으로 아주 부드럽고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요런 건성 피부가 사용하면은 괜찮은 제품입니다. 아주 부드럽습니다. 이제 지성 피부는 매일 사용하면 다 씻기는 느낌이 아니니까 얘랑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디 클렌저로도 사용했거든요. 몸 샤워를 해도 괜찮았습니다. 향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이소 화장품 중에 굳이 선택을 하라, 좀 사용해볼 수 있는 건 좀 추천해달라 그러면은 이 제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볼까요? 우리 아들이 여드름이 있어서 여드름용으로 이제 하나 또 구매를 해봤습니다. 어성초 트러블 케어 클렌징 폼. 이것도 2,000원이에요. 너무 싸죠? 과일나라 제품이고요. 여드름 기능성까지 받았습니다. 살리실릭 애시드.
이 원료가 0.5% 들어가면은 기능성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암모늄 라우릴 설페이트, 그리고 암모늄 라우레스 설페이트, 이런 전통적인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료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만 뒤에 무슨 추출물 이래가지고 어성초 추출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성초 추출물은 1ppm이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들어간 걸까요? 1000ppm이 1%니까 1ppm은 0.0001%. 그런데도 어성초라는 이름을 달아서 제가 볼 때는 어성초의 효과는 좀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요. 사용해보니까 얼굴이 그렇게 또 뽀득뽀득 하얘지지는 않더라고요. 두피가 좀 지성이다 이러면 이게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는 이거 가지고 머리를 감아봤거든요. 긴 머리보다는 짧은 머리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두피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짧은 모발의 지루성 두피는 요거 샴푸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요거와 비교했을 때 얘는 좀 강하고 얘는 조금 마일드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렌징 오일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클렌징 오일이 나오기 때문에 좀 비교를 해보려고 구매를 했는데요. 기본 베이스가 달라요. 에틸핵시 팔미테이트. 이 오일이 천연 오일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가볍거든요. 얘가 완전 물에 가까운 기름이에요. 가벼운 기름이죠.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오일이 막 튀어요. 너무 가볍고 얼굴에 발랐을 때 이게 발렸는지 안 발렸는지 모를 정도로 사용감이 좀 떨어져서,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게 천연 오일 베이스다 보니까 그런 단점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천연 오일을 사용하면은 5,000원 가격에 못 맞추니까 가격을 맞추려고 성분을 좀 조절을 한 것 같았습니다. 메이크업을 다 지우고 세안을 했으니까 저는 스킨을 토너를 했습니다. 135ml예요. 가격도 저렴하죠. 여기 기타몰에는 7,500원 하고요. 쿠팡에는 3개 묶어가지고 24,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이소에 이런 제품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구매해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얘는요, 점도가 있어요. 이렇게 저기 보시면 보이세요? 이렇게 물에다가 증점제를 넣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윤조 에센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이걸 발라라고 했더니, 이제 저희는 이 천연 이런 향기에 좀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향기 딱 맡더니 바로 가서 얼굴을 세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렇게까지 오버를 하나 막 이랬는데, 아무튼 초등 6학년입니다. 성분을 보시면은 정제수 글리세레스 26. 글리세레스 26은요, 글리세린 점도가 있는 보습제거든요. 점도 없는 글리세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티놀은 100ppb 표시되어 있습니다. 100ppb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레티놀 함량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일단 효과가 있으려면 0.1 0.5, 1% 정도를 생각하시라 그랬잖아요. 100ppb는 더 작습니다. 0.0001%.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레티놀이 그냥 첨가됐다라는 컨셉인 거지. 여러분 이거 가지고 레티놀 썼다, 내가 얼굴이 왜 안 좋아지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여기 레티놀 함량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바쿠치올도 들어가 있다는데 바쿠치올 함량 표기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들어있는지 사실 알 수 없어요. 바쿠치올도 일단 0.5에서 1%, 2% 제가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바디도 좀 건조하다? 그럼 막 바디도 막 바르고. 근데 제가 이제 스킨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레이어링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얘는 레이어링을 하면 할수록 점증제가 들어있는 그 스킨의 특징은 뭐냐면 찝찝해요. 이 마치 쩍쩍 쩍쩍 들러붙는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바르고 자잖아요? 그러면 베개에 뭔가가 다 묻어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요. 향기가 조금 인위적이었다. 근데 이제 우리 직원님들도 제가 이거 테스트 해보라고 또 줬거든요? 어떤 분은 손등에만 발랐는데도 간지럽고 막 빨갛게 올라와가지고, 제가 볼 때는 뭐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일주일 정도 사용했을 때는 그냥 무거운 느낌이었고 향기가 조금 안 좋아서,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5,000원 정도의 보습 정도로 쓰겠다 하시면 이 제품 괜찮습니다. 용량도 적당하고, 예, 촉촉하고 괜찮습니다. 요거. 그 다음 제품이, 저는 이제 에센스 따로 안 쓰고 얘를 에센스처럼 쓰고 크림을 몇 개를 썼어요. 그 좀 가벼운 거, 그 중에서 더랩 클리어 히야 물광 크림. 요거는요, 다이소에서는 5,000원인데 기타몰에서는 9,500원 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네요. 이것도 이거 라벨 있잖아요. 이거 딱 떼면 뭐 9,000원이라 해도 믿을 정도로 괜찮고, 이거는 따로 패키지가 없었어요. 다른 것들은 이렇게 패키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패키지 없이 이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형 한번 보시면요, 이거 좀 제가 많이 써가지고 없다.
우리 아들한테도 지금 써보라고 제가 테스트를 시켰거든요. 이렇게 하얀색이긴 한데 되게 가벼운 수분 크림이에요. 성분을 지금 보시면 정제수, 글리세린, 에틸엑실, 팔미테이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클렌징 오일, 여기에 기본 베이스가 에틸엑실, 팔미테이트예요. 그냥 가벼운 오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클렌징 오일이나 로션, 크림 이런데 그냥 이 오일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아주 가벼워요. 끈적이지 않은 크림이고요. 소듐 하이루로네이트가 500ppm 들어있어요. 500ppm이면 0.05%. 이 회사 들어가 봤거든요. 히알루론 비슷한 컨셉이 있더라고요. 3000ppm. 그게 2만 몇천 원. 그러니까 여러분 곱하기 5 해보세요. 5,000원 곱하기 5. 5, 25. 근데 거기에 23,000원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2만원대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 히알루론산의 어떤 보습적인 느낌을 가지고 싶다면 얘는 그냥 딱 기본. 이것보다 히알루론산의 보습을 좀 더 느끼고 싶다 그러면은 이 브랜드가 판매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히알루론산 3000ppm으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베이스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여기는 딱 기본에 충실한 거다. 지성 피부 사용하기에도 괜찮아서 저는 이 크림 나쁘지 않았어요. 딱 기본. 그리고 마데카 21 테카 토닝 크림, 미백 크림이에요. 근데 얘는 약간 얘랑 사용감이 좀 비슷했어요. 이 오일을 보면 카포릴리 카포릭 트리글리세라이드가 많이 사용되는 오일 중에 하나거든요. 무겁지 않아요. 근데 여기 지금 테카 토닝 크림이라고 해서 그 동국제약 있잖아요. 동국제약에 솔루션 테카라는 자기들이 만든 그 성분들이 있나봐요. 얘가 이제 들어있다고 하는데 마데카식 애시드가 4ppm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실제 동국제약 파는 사이트에 가면은 4ppm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들어있는 거죠. 금액을 좀 비교를 해보시면 왜 5,000원인지를 알 수 있어요. 얘 컨셉이 뭐죠? 여기 보세요. 핑크랑 초록색이잖아요. 저는 마데카라고 해서 약간 초록색 생각을 했었는데 핑크랑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왜 핑크가 들어있냐 봤더니 로즈 컨셉을 썼더라고요. 여기 안에 성분에 보면은 장미꽃수와 다마스크 장미꽃 오일이 들어가요. 근데 저희도 장미꽃수 쓰지만 이 향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미꽃수가 조금 들어가고 향료로 이 향기를 맞춘 건데 저는 이거 좀 쓰고 그렇게 유쾌한 냄새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들마다 취치가 다르잖아요. 우리 막 테스트 해봤는데 어떤 분은 자기 여기서 암내 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는 잘 만들었는데 향이 좀 NG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톤업 크림이긴 한데 나이아신아마이드 2%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지성 피부도 가볍게 쓸 수 있어요. 수분 크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시원한 느낌도 있어요. 근데 저희 직원분들의 한 명은 따끔하다라는, 그러니까 그분이 좀 피부가 민감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일반인들 봤을 때는 수분 크림 정도로 사용 가능한 정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 있어 하는 레티놀 크림. 제가 많이 써가지고 지금 없습니다. 거의. 일주일 썼는데 거의 반 이상을 다 썼어요. 제가 밤에 자기 전에 엄청 듬뿍 발랐거든요. 2번 정도. 그리고 아침에도 2번 정도. 아침에는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레티놀 함량이 500 IU 엄청 작습니다. 피부에 효과를 기대한다기보다는 딱 기본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영양크림 대용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요 똑같이 다이소에서 5,000원이고요 기타몰에는 8,500원에서 쿠팡에서는 13,800원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얘가 레티놀이잖아요. 뭐 500 IU, 2,500 IU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은 굳이 그것까지 안 따집니다. 레티놀 크림이 10,000원대야? 이러면은 뭐 놀래가지고 막 쓸어 담겠죠. 성분이 정제수, 글리세린, 글리세레스 요즘 많이 들어갑니다. 카프릴리 카프릭 트리글리세라이드.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성분이라서 그냥 딱 기본에 충실한 레티놀이 들어가 있는 크림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양크림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보습감이 있고 오일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광채가 또 나더라고요. 저는 2번 정도를 발랐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이거 레티놀 크림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그 따갑다고 얘기한 그분도 이거 괜찮은데? 얘기를 해서 와 이거는 다른 제품들 중에서 가장 좋다. 다이소 화장품 중에서 뭐 추천할래요? 이러면은 이거 추천해드립니다. 영양크림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건조한 피부라든지 노화 피부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선크림입니다. 이 선크림은 사이즈가 35mm
컴팩트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거는 혼합자차고 무기자차만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혼합자차 톤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있는 톤업도 있어서 조금 비교해보는 차원에서 얘를 구매를 해서 써봤어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이거를 바르고 메이크업을 했더니 조금 이렇게 뭔가 제가 얼굴에 마스크를 쓴다, 그러니까 뭔가 얼굴을 막아준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너무 답답한 느낌. 메이크업을 했을 때도 정말 답답했거든요. 너무 답답해요. 제형 자체가 좀 답답해서 저희가 사용하던 기존의 선크림과는 컨셉은 비슷해요. 톤업이고 핑크색이고, 근데 사용감이 좀 다르고 핑크 톤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다 매일 썼는데 일주일 동안 이 선크림 같은 경우는 이틀만 썼어요. 왜냐면 너무 무겁고 지금 보시면 제 손에도 지금 약간 빨갛게 올라오거든요. 이 회사가 다른 제품이 또 있더라고요. 밀착 톤업 선크림이라고 해서 셀퓨전시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비슷하긴 하지만 여기는 자외선 차단에 그냥 충실한 원료만 들어가 있고, 이 밀착 톤업 선크림이라고 해서 요 셀퓨전시 사이트 들어가면요, 요거랑 비슷한 제품인데 안에 이제 뭐 성분들이 조금 더 보강이 됐고 느낌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회사인데 판매를 어디서 하냐에 따라서 다이소몰 제품은 좀 기본, 그리고 자기 자사몰은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조금 약간 비싸게 그렇게 판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성분은 정제수, 사이클로펜타실록산, 그리고 징크 옥사이드, 그리고 여러 가지 화학적 차단제들이 있고요. 바를 때는 조금 가볍다라고 느꼈는데 바르고 나면은 이렇게 피부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되게 무거워서 자꾸 얼굴이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저희 직원분들도 얼굴 오늘 좀 뭐 달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쓰는 톤업 선크림보다는 약간 한 톤 낮아서 얘가 조금 어두워 보인다. 피부가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분들은 이 제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이소 제품 9가지를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본 후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화장품 전문가이기 때문에 성분을 좀 하나하나 좀 뜯어봤고요. 얘가 어디에 좋은지, 어떤 사용감을 가지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피부가 좀 민감하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컨셉이 있다, 원하는 유효 성분이 있다고 하면 이 다이소 매장에 가시면요, 패키지에 전 성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첫 줄, 두 줄만 주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주 성분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어떤 것인지 좀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인터넷에 쳐보시면은 그런 그 원료의 성분들이 나오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소 제품들은 대부분 기본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컨셉이냐, 마데카 컨셉이다, 레티놀 컨셉이다, 이런 것만 다를 뿐 기본 베이스의 제형들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소 화장품을 선택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화장품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다이소 화장품처럼 5,000원에 만들지 못합니다. 원가가 5,000원이 넘어요. 이 제품을 사용해보고 괜찮다,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본보다는 좀 더 예뻐지고 싶고 더 피부를 더 좋게 만들고 싶잖아요. 기본을 조금 넘어서고 싶다 하시면은 여러분들에 맞는 화장품 골라보시면서 피부 예쁘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피부 예뻐지게 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뻐지는 멘트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시작! Change my destiny. 누구는? 여러분과 나는